신지호 의원님, 네.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어요. 사실은 지금 전직 의원이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 이건 당원권 징계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 돼서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유죄 확정됐고, 뭐 사실 민주당에 수십 명, 뭐 국민의힘도 뭐 적진 않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도 수십 명 정도의 사법 리스크 대상들이 있다. 근데 특히 철험의 소속 의원들, 오늘 황운하 의원까지도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쓰면 좀 굉장히 서운하겠지만 철험회가 그 범죄자 집단화되고 있어요. 저 세 사람 다 이제 김남국 의원은 아직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최강욱 의원은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거고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요.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저 사건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의 권력형 부정선거 그 당사자였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이제 제목을 몰락하는 철험회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 범죄자로 이제 판명이 되니까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개딸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몰락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본인이 뭐 이제 진보주의자다 뭐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최강욱 의원은 사람도 남성 여성 남녀 유별 이게 뭡니까?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 있었던 상강오륜의 윤리가 남성은 우등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이 남녀 유별 아닙니까? 근데 그걸 동물의 세계까지 적용해 갖고 수컷 암컷 수컷이 우월한데 암컷이 설치는 뭐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건주의자예요. 봉건주의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시대착오적인 건데 개딸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몰락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쎄 공교롭게도 오늘 황운하 의원 1심 선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요 철험회 의원들의 최근 흐름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런데 철험회 의원, 철험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의 논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최근에 광명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모양인데요. 당내에서 말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고요.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아미라고 사는데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감입차 좀 사가면. 감입차요? 네, 감입차가. 그냥 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지. 많이 와 계시죠. 아래에서 주세요. 네. 양이원양이 주신 건데 단식을 하면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고. 네네, 처음 초기에 먹어야죠.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가운데 하나죠. 양이원영 의원. 근데 이제 철험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이원영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고 현직 광명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썩은 과일 골라내야 한다. 등에 칼 꽂은 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언제까지 기대만 하실 겁니까? 더는 잃지 않겠는데 이런 현수막들.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박원석 의원. 뭐 당내 싸움이고 뭐 경쟁이긴 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얼핏 보면 상대당에서 건 현수막인가? 근데 상대당에서도 저런 그거는 잘 안 걸어요. 어쨌든 정치의 품격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같은 당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내건 현수막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제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양기대 의원이 현역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가서 도전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저는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좀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경쟁 이후에도 후과가 적고 나중에 본선에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 텐데 저런 경쟁을 하고 나면 후과가 굉장히 커요. 누가 이기든 간에
이게 당 내가 이 단합이 안 되면서 본선에서 시너지를 못 만드는데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근데 그런데다가 썩은 과일 이런 표현은 정말 저건 상대당에서도 쓰지 않는 표현인데 같은 당에서 어떻게까지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거의 이거는 이를테면 이제 친명 그 강경파 의원들 입장에서 예. 이른바 이제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명계 의원들은 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님 뭐 앙컷 발언, 뭐 금도, 빌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금도 아니냐, 뭐 이런 선을 좀. 넘는 거죠. 당내 경쟁 치열하다 보니까 글쎄 이게 또 이른바 비명, 친명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중심 얘기를 좀 해봤고 최근에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뭐 이원석 총장, 한동훈 장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차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몇 명 탄핵안을 다시 내겠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해프닝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당이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병우 의원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를 붙였다. 저거 썼다가 다시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이제 워낙 탄핵안을 뭐 한꺼번에 많이 내다 보니까 아마 뭐 귀찮았는지 어떤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유에다가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대로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사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유라는 거는 엉뚱한 얘기가 들어간 셈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저걸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워낙 여러 가지의 탄핵안을 이제 막 쏟아내다 보니까 저런 일까지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보면 아, 민주당은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거에 일종의 그 어떤 뭐 무슨 질병처럼 이렇게 지금 탄핵안을 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병리 현상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일반 국민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저런 부분도 단순히 그냥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 부분에 관한 민주당 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예. 자칫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발의 연원일이 2023년 11월 28일 발의자 고민정 의원 등 총 168명이 있는데 검찰청법 손준성 검사 포함해서 이정섭 차장검사 검찰 일부 검사들 탄핵 얘기인데 저기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 해프닝이죠? 단순 실수? 실수도 저런 실수는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봐도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지금 손준성, 이정석 검사는 이미 많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장악과 또 그런 비리를 혐의를 저지른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실수 하나 가지고 또 오해를 받거나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분, 손준성,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내기로 했답니다. 탄핵 얘기, 강경파 얘기를 저희가 묶어서 조금 전에 보도된 내용까지 잠시 인용해서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그 접점, 붙고 있는 싸움의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